지금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여야 양당 들었던 것처럼 당내 집안 싸움이 한참입니다. 정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 곱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해 고언을 해주실 정치계 원로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신기남 의원과 전화 연결로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야당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별로 거의 못지않지요. 지금 윤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19대 마지막 국회의 국정감사니까 사생 결단코 민생을 다루는 그 절대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 이랬는데 이 사생 결단코 국정감사는 뒤로 젖혀놔놓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 2007년에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배하고 정권을 넘겨주고 지금 만 8년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당대표가 17번이 바뀌었어요.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 꼴이니까 이 여당도 뭐 거기에 구조적으로 못지않지만은 이 야당의 이 당파 싸움, 계파 싸움은 굉장히 심각하다. 거기에는 체질상 문제가 있다. 그게 어떤 문제냐? 예. 이게 이제 지금 386 세대가 486이 되고 지금 586이 됐어요. 86 그룹으로 이제 통칭을 합니다. 50대 초반, 예. 초중반이 됐는데 그 이들이 50 전두환 정권 때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썼던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주력이 돼가 20년 전에 정계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3선도 하고 최고위원도 배출되고 뭐 이제 대구시장도 도전할 정도로 김부겸 의원, 이인영 의원, 송영길 시장, 김민석 의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고 지금 제가 이름을 말 안 했지만은 거기에 이 386 세대, 지금 586 세대가 그 주력이었는데 그때 저는 네. 이 386 세대, 당시 386 세대를 성원하는 편에 섰던 사람. 구호와 이 투쟁의 목표가 50 전두환 정권입니다. 이걸 적이야. 이걸 적으로 돌리고 전두환 정권의 주력, 비호 세력, 간접적으로 돕고 침묵하는 자는 모두 우리의 적이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예. 그게 야당으로서는. 네. 그런데 그 체질이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좀 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토론할 때 네 편을 나누게 되고 적과 동지의 관념이 그 계속 전승해 오다 보니까 8년 동안에 대표가 17번 바꾸는 그런 체질로 굳어졌다. 예. 제가 이 얘기하기에는 차마 좀 다 친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뭐 이런 이견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극단적 사고 그러니까 배제의 논리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이게 이번에 그 한명숙 전 의원의 그 사법처리 파동에서도 대법원이 적이에요. 대법원이 적. 그런데 오늘날 새정치연합의 호의적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마저도 새정치연합이 한명숙 전 의원의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안 듯한. 된다. 네.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고가 아주 경직돼 있다. 이것이 오늘 새정치연합의 저는 기본적 문제다. 이걸 순화하지 않으면 예. 신기남 의원이 저런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예. 혁신 안에 대한 논쟁,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신임 문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계속될 것이다. 정당 내에서 사실은 개파라는 게 뭐 아주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이해가 좀씩 다른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게 바로 이제 리더일 텐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안에 계보가 있을 수 있어요. 정책에 관해서 이견이 있거나 이념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는 대화 토론하고 자연히 생각 다른 그룹이 형성되는 거 이것은 절대로 나무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게 아니고 이 지금 개파 투쟁은
그 속성이 체질상 그런 점이 있는 데다가 결국은 당권이라고 하는 구체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예. 생존의 문제다. 내 생존의 문제니까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는 깜빡 잊어도 되고 뒤로 돌려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급하니까 여기에서 당권을 놓치게 되면 내가 다음에 공천을 못 받게 되고 공천을 못 받으면 야인이 된다. 지금 야인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80년대 빛나는 민주화 투쟁하고 감옥에 갔다 왔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몇 번 했다. 이것만 갖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섰을 때 아니면 예. 또는 낙선했을 때 공천 탈락했을 때 내가 이거 참 좀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그들도 봅니까? 그대요. 빛나는 민주화 투쟁하고 국회의원도 한두 번 한 그대요. 그래 어디 뭐 모셔가서 뭐 생활비도 대주고 어디 무슨 고문 자료도 주고 이런 세태가 아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하게 싸우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그게 정말 딱하고 안타깝다 이게. 예, 생존의 문제로 보시는군요. 그렇다 그러면 여당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물론 표면화, 슬슬 이제 공천권이라든가 여당 내의 개파 문제가 좀씩 이렇게 불거지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흔들려고 하고 있죠. 그 윤상현 의원의 어제 발언을 두고 또 윤 차장씨니까 같은 또 윤씨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네. 윤상현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도 없고 하는데 그 경력을 보면 아주 영리한 분 같아요. 그러면 뭐 윤상현 의원에게 박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 핵심이 지시해가지고 그 말 하게 했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걸 읽었겠지.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는 그 이전에 내년에 공천을 행사하게 되면 친박계에는 상당히 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네. 그 여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 대통령의 후반기 그게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친박 쪽으로 이렇게 기운 사람이 당 대표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그건 박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내가 미루어 짐작한데 예. 그러니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요거도 먹을 가고 그러니까 친 비주류 친 김무성계로부터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이른바 총대를 맸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그건 밑에 잠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윤상현 의원 그 발언을 계기로 저도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아하 이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적용할 룰인 오픈 프라이머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경쟁에 관한 오픈 프라이머리 이것도 동시에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이 새누리당도 여기 회오리에 빠지겠구나. 이게 이제 전혀 관심 대상이 안 되고 잠복했던 것은 지난 5년 전에 지난 4년 전 3년 전이죠. 네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그 5년에 박근혜 잠재 후보를 추월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후보가 후보될 때는 가장 강하고 나머지는 전부 둘러리 선 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룰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었어요.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지금 그걸 보면 말이죠. 김무성 대표가 국회의원 공천 룰을 완전히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이런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 후보 경쟁 룰은 당심 50, 민심 50이야. 당심 50이라는 거 그게 전부 사실은 허구적이고 엉터리고 야합의 요소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관한 룰로 국회의원 후보 룰과 동시에 이걸 다루지 않으면 내년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새누리당도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겠다. 그게 현 시점에서 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국회의원 이 공천 룰 예. 그리고 넉넉 잡고 6개월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 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새누리당이 지금과 같은 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방형으로 해야죠.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완전히 이제 그게야말로 국민과 당원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게 그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는 예상 외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돌출해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후보가 될는지 그건 별개의 문제고 현 단계. 그다음에 민주당도 제1 강력한 후보로 추정되는 힐러리 클린턴을 능가하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갑자기 돌출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처럼 국민의 기반을 둔 대선 후보 경선 룰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지금과 같은 민심 50, 당심 50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무성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당권을 유지하면서 무사히 간다면 그 룰을 그대로 하게 되면 결국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룰로 그렇게 해서는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복병을 만나게 된다. 97년 일을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 윤상현 의원과 오늘날 새누리당 의원의 지도부가 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왜 새누리당,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는가를 반면교사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싶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더 이야기를 못 듣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